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월요일 어제 시장은 다소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코스피 결과로만 보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외국인들이 전날 폭발적인 매수해서 어제는 일부 좀 주식을 또 사면서 삼성전자 반등했고 주가가 올랐고요. 미증시도 간밤에는 올랐네요. 다우는 조금 약보합으로 0.2% 밀렸지만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나스닥은 다우 떨어진 만큼 0.3%가량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은 또 좀 약보합권이고 다소 좀 혼조권인데요. 여전히 불안감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남아 있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이제 갈등들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을까? 산적해 있는 이 걱정의 담벼락을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역시 관심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지수가 급격하게 가는 것보다는 탄력 있게 종목들이 가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의 관심들 조금 더 이어갈 필요 있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오늘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될지 일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변함없이 아침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들, 투자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인데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요. 미국이 다음 카드를 만지작 언제 내놓는 건지 쉽게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해서 걸림돌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은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2018년도 올해 들어가지고 1월 달 말, 2월 달 초 우리가 1말 2초 때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 뭐라 그랬나요? 그때 금리 텐트럼이라 그랬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갖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을 우려하는 시선, 이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침 방송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했죠. 어차피 금리 반영할 만큼 반영한 거고 3% 이상 올라가는 금리도 아닐 거고 갈 수 있는 룸은 제한적이다. 만약에 시장 하락의 유일한 이유가 금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금리 오르기 시작한 건 이미 작년 9월서부터 주구장창 오르고 있었던 건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받아라. 근데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세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4월로 이제 들어가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충돌 가능성, 그때 이제 철강, 알루미늄, 강세 요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면 충돌하는 케이스만 아니면 괜찮다. 중국하고 미국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 제한적이다. 사실 그때 시장 참여자들 누가 지금 상황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이렇게 정면전으로 멱살 잡고 싸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 최악의 케이스만 아니면 시장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최악의 케이스,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 이 이슈가 지금 9월이잖아요. 한 해 내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개월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중간선거 시점까지는 또 이 얘기 계속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올해 연말까지 11월 6일까지는 또 이 이야기 이어진다라고 보고 중간선거 지난 다음에 쏙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연말까지도 이 얘기 한다라고 보면 진짜 한 해 가까이 내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더 이상 호재도 아니고 더 이상 악재도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역설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2천억 달러, 이건 얘기 여러 번 했었던 거고 또 새로운 숫자 2,670억 달러 이거 부르는 건데 왜 2,670억이에요? 지난번에 500억 달러는 이미 매겼고 그렇죠. 2천억 달러는 이번에 얘기를 꺼냈고 그러면 작년 이 수입 총액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사들여간 총액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 그것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총량에다가 그냥 관세 다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산업재고 뭐 할 거 없이 지금 소비재까지 뭐 사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뭐 IT 제품들, 뭐 부품들 뭐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여기에까지 관세를 다 매기면 뭐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최대 소비 국가인데 이 소비 국가들의 뭐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비닐봉다리 하나도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거 중국에서 갖고 들어오는 것도 이거 다 관세 때려버리게 되면 최밑단서부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대국이 이거 선호할 리 없겠죠. 그런 부분들 이 이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우려를 전달을 했어요. 트럼프한테. 이거 이렇게 관세 매기면 우리 애플 지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미국에서 만들어 그럼. 미국에서 만드는 거 말이 쉽지. 그러면 뭐 임금이나 뭐 새로운 캐펙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슬로건이 Make it in America였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해라. 포드도 똑같은 질문을 대답을 받았다라고 하던데요. 이런 부분들 전일 중국 증시가 1%대 하락을 보였고 새로운 관세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요인입니다만 뭐 좀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전량에다 관세 때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더 나올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더 때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도 중국의 미국 무역 수지는 잘 나옵니다. 미국의 수지는 무역 수지는 못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도 나갈 만큼 나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공청회 딱 끝나자마자 뭐 예따 2천억, 뭐 전량다 25% 이렇게 때려버릴 가능성. 우리가 최악의 케이스는 뭐 다들 뉴스들을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뉴스대로 최악의 뉴스대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지수는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가면 의사는 최악의 케이스를 고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들어와서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최악의 가능성이거든요. 검사 결과 나오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린 지금 최악의 케이스는 뉴스, 우리한테 알려주는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그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최악의 케이스를 알고 있는 거죠. 과연 글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에 전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주에 주목받을 거는 전일 중국에서도 뭐 비슷한 이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중국의 8월 CPI 소비자 물가가 2.3% 나왔어요. 그리고 PPI 공급자 물가가 4.1% 나왔어요. YOY 값입니다. 그럼 공급자 물가가 4.1% 올랐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소비자 물가도 자극받는다는 얘기죠. 예. 생산자 물가가 YOY 4.1% 올랐으면 곧 소비자가한테 일부 전이가 온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거 지금 침체로 들어가는데 물가만 뛰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어제 중국 증시 빠진 데는 또 뭐 빠지는 이유를 갖다 붙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갖다 붙여놨던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는 목요일이죠. 그럼 우리 금요일 날 시장 영향을 미치겠네요. 미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7월 CPI가 YOY 값으로 2.9%. 연준의 인플레 가이드가 2%니까 물론 이거 PCE 값으로 봐야 되니까 뭐 CPI 값 이거 2.9% 곧바로 녹이긴 어렵겠습니다만 뭐 근원가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음식료 뺀 거 이게 2.4%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 이 근원 CPI 가격이 어디로 흐르느냐? 최근에 수입 물가가 좀 강세였거든요.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요거 좀 쳐다보는 시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아졌다. 그러면 뒤에 와서 나올 얘기는 빤해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구나.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는 약해지긴 글렀구나. 그러면 신흥국 쪽으로
돈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어렵겠구나. 이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많이 볼 것 같고 금요일 날은 뭐 그러면 물가 상승을 이제 막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지표는 괜찮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어느 시점에선가 물가가 높아서 소매 판매가 꺾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뉴스들이 꽤 험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뉴스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제 지표 이번 주 좀 보자 그러셨고, 네. 예.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달러가가 올랐고 이머징 이 통화 가격들은 약세로 갔고 해당되는 구간 동안에 EMBI, 그러니까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죠,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 신흥국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향을 바꿔줘야죠. 신흥국 통화가 반등 나오고 달러가 좀 빠지고 EMBI가 좀 꺾이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는 요즘 뭐 터키다, 아르헨티나다, 뭐 인도네시아다, 뭐 여러 군데서 다음은 나요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억누르고 있는 그림은 뭐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원달러가 좀 우리 원화가 좀 약했어요. 네. 전일 NDF도 한 2원 가까이 추가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 모습 보게 되면은 원달러가 제일 들 빠진다. 이게 보는 것처럼 뭐 아시아 통화지수값 뭐 그 다음으로 좀 밀린다. 이머징 통화값 박살나는데 아시아는 좀 덜하고 덜한 아시아 중에서 대한민국은 양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 변동성으로 따져도 상당 부분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우려는 사실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면 대한민국 증시가 제일 덜 빠져야 돼요. 아시아 증시에서. 근데 전일 원화가 좀 약세였었다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거 바깥으로 좀 이 방향을 바꿔내야 됩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원화는 거기에 뭐 걸맞는 통화였거든요. 가장 안전한 통화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밀어서 본다라고 하면 뭐 우리 시장 뭐 빠져요, 죽어요 그런 얘기는 위에서 했어야죠. 지금 와서 그 얘기 계속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게요. 원화가 조금 불안한 국면인데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선백 한 30원 올라왔을 때보다는 별로 이렇게 긴장감은 또 왜냐하면 한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 봤었던 거고 정말 오랜만에 봤을 때랑 얼마 전에 보고 한 번 네. 다시 봤을 때랑은 사실 느낌이 좀 다른 거고 더 위험한 건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번 오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는 과하게 왔다가 빠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합단을 치고 가면 네, 이게 얼마 전에 왔던 자리를 얼마 안 돼서 또 왔다 다시 건드렸다 그러면 여러 번 두드리면 깨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밑단을 계속 건드리면 밑으로 깨지기 마련이고 윗단을 계속 놓고 하면 위로 뚫리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는 어제 원화 약세가 상당히 좀 경계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원화 상대 강도가 다시 지켜지는 시장 쪽으로 그런 원화의 모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외국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만 보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외환시장은 원화 약세가 조금 부담스럽고 와칭을 해야 됩니다만, 예, 뭐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요. 네, 섹터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 백악관도 뭐 조율 중이라고 해서 가시화되고 이제 또 경협주나 한반도 관련된 이런 그 성장성 이런 스토리들도 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섹터 얘기 좀 할까요? 원래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짱 먹기 마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네 이런 얘기 작년에 얼마나 많이 맞아요.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시장에 뭐 반대되는 국면 그런 모습들이 몇몇 개가 뜹니다. 같이 한번 보죠. 좀 전에 우리가 원달러 얘기했잖아요. 예. 원화의 상대 강도가 갑자기 좀 약세가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채권 쪽으로 유입이 엄청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대한민국 채권을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금리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예, 금리 못 올린다. 얘네 올려봐야 끼케야 한 번이다. 그러면 향후 1년 동안에 뭐 많아봐야 한 2번 갈 것 같다. 지금 그 시각이거든요.
미국 금리는 올 연말까지 2번 간다라고 하는데 2번 더 가니까 올해는 4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향후 뭐 한 1년 동안에 많아봐야 2번, 이것도 확실치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채권만큼 금리 상승에 적게 노출된 채권도 별로 없더라는 거죠. 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주식 쪽에서의 유출도 굉장히 작아졌고 오히려 유입으로 들어온 그림들도 있었어요. 이 그림에서는 대한민국 원화가 상대 강도를 꽤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요 어제 모습만 좀 지켜보면 좀 이상하다 싶죠. 왜 갑자기 원화가 다 뭐 중국 위안화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통화들이 뭐 박살나는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대한민국 원화가 어제 좀 약세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나요? 지난주 뭐 외국인들이 7,700억 예. 매도한 날, 그 중에 6,700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는데 한쪽으로 확 쏟아붓고 나니까 이거 관련된 뭐 환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몰렸을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발성 이슈로 보고 있고요. 뒤집어서 읽으면은 이쪽만 나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또 삼성전자 안 나갔대요. 어제는 또 플러스 들어오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매도 섹터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달러가 추가적으로 크게 자극받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그림은 일단 현물 수급 쪽에서 봤을 때 뭐 한동안 편했죠. 예, 자고 일어나면 외국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이 있었고 그때 뭐 시장 색깔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입니다. 근데 그 리드 정도가 좀 꺾인 거고 뭐 하루에 7,700억을 제껴낼 정도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오늘도 뭐 외국인 수급 봐야 되겠습니다만 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6,600억 팔던데 어제는 그런 매도가 연속성을 또 띄지 않은 점을 밀어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죽어라 밀진 않겠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올랐던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물 시장 쪽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탈이 없다. 하루에 7,700억을 내뱉으면서 선물 시장 쪽에서는 이탈이 없다. 그러면 뭐 밑을 공략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밑을 공략했으면은 7,700억 쏟아부으면서 선물은 당연히 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비차익 거래가 뭐 지난 금요일에는 굉장한 부담이었죠. 뭐 2,800억 매도가 찍힌 바스켓 매도가 2,800억 나왔다는 얘기니까. 근데 어제는 그 연속성을 띄지 않은 점. 이렇게 밀어보면 뭐 수급적으로 뭐 윗단 쫙 밀어서 뭐 시장 망가뜨립니다라고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반가운 소식 뭐 이 마지막 페이지 하나 더 보면 작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어제 우리 아침 방송 이 끝 무렵 중에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 차트를 캡처를 떠서 왔습니다. 작년 한 7말 8월 중반 뭐 요때거든요. 갑자기 지수가 2,400 중반 하던 지수가 2,300까지 다이렉트로 밀렸어요. 몇 거래일 동안에 그냥 쭉쭉쭉 밀린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급락했고요. 하이닉스가 급락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V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찍죠. 여기도 삼성전자 이때는 사실 별 얘기 다 나왔어요. 드디어 반도체가 끝났다. 이제 뭐 타격이 왔다.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채우고 신고를 만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채우고 신고를 만들어요. 지금도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때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뭐 2차 북미회담에 대해서 백악관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정 조율 중이다라는 의견을 줬으니까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짱 먹는 거고 어제도 이쪽 약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어제 메르스 때문에 뭐 항공이니 뭐 면세점이니 뭐 이런 쪽들 유난히 약했는데 우리가 원래 지난번에 뭐 자랑 한번 봤으니까 소뚜껑 보고 이제 화들짝 하는 건데 뭐 그때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같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리하게 빠진 쪽도 있고 시세를 좀 이어갈 기대감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죽는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 다시 한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예, 조금 이제 어제보다는 출발이 조금 더 반등을 좀 모색할 그런 구간들입니다.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원화가 이머징 통해하고 동행성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어제 원화의 약세가 꽤나 신경 쓰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원화의 상대 강도 회복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 방향성, 출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 NDF가 뭐 1원 80 몇 점 소폭 올랐으니까 그 부분 아침에 일부 반영하겠습니다만 원화의 상대 강도 회복 시점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시각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